회사로 넘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주식이 넘어가자.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주식. 펜 안 갖고 왔는데. 펜 어디 간 거야? 어느 교수님이 들고 가신 거야? 누가 들고 간 거야? 펜 가지고 와봐야. 쓸 때 아니면 못 쓰는데, 그지? 안 펴지는데? 저 펴야 되나? 이거 할까? 우리가 단체를 만들면 법인 등록을 안 하는 경우를 비법인이라고 해. 비법인은 그냥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있을 수 있어. 법인 등록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 법인 등록하려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사단법인이라고 해도 요즘에 최소한 몇천 원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비법인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이제 법인 등록을 하게 되면, 이대로 등록하게 되면 크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뉜단 말이야. 사단법인은 주 목적이 뭐야? 사람이야. 사람의 친목, 사람의 모임이야. 주로. 그러면 문중, 종중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학회 이런 거. 연구회 이런 거. 이런 게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 사람의 모임을 등록을 했대. 단체로. 이 등록한 이유가 뭐야? 여기에서 재산이 생기니까. 재산이 생기니까 권리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권리. 법률상 보호된 이익. 권리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권리. 부동산 이런 거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누가 뺏어가면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록을 했대. 법인 이름으로. 그리고 재단도 마찬가지. 재단은 재산이 모여서 재산의 모임으로 등록하는 거야. 이거는 얘네들은 만약에 얘네 둘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 비영리면 그냥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끝나. 눈이 알겠지? 민법에서 얘기하는 규정 그대로 따라가면 돼. 사단법인의 그 성립은 어떻게 되냐면 법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갖추고 사람이 모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재단법인의 성립은 법에서 얘기하는 요건을 갖추고 재산이 모이면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사단법인의 소멸사유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없어지면 돼. 청산사유야. 그런 청산사유라고 해. 사람이 죽는 거랑 똑같아. 그럼 권리도 사라지는 거야. 재단법인 재산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상법은 뭐냐면 영리가 들어가. 영리에 플러스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을 수 있어. 형태가 사단법인이 재단법인 상관없어.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모여서 한 거든 재산을 모여서 한 거든 상관없다고. 영리를 추구한대. 어떤 영리를? 상거래에서의 영리를 추구한대. 이러면 얘는 이거 합쳐서 회사라고 한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되지? 그 형태가 사람 중심으로 하면 한 명에서 합자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물건 중심으로 하면 주식회사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그게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회사랑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를 추구하고 상거래. 여기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이 이거야. 얘는 단체의 목적이 이거고 여기선 목적이 이거야.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 상거래를 추구하면 회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사단법인, 대단법인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제 요걸 빼고 얘기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 이건 알고 있으라고. 이거 나중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막 나오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 저 정도는 알아두고. 이해됐지 이제? 지난주에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보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자. 내 얼굴이 크다고 한 애는 안 왔네. 오늘 좀 얼굴이 작아졌는데. 준호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냐?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나는 멋지니까. 아이고 진짜 씨. 보자. 여기 그 주식 자본금.
2장 주식회사 설립 좀 보고 설립은 정관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니들도 나중에 회사를 설립해야 될 수도 있어. 이게 되게 복잡해. 요번에 친구랑 다시 법인 하나 차리려고 보니까 저번에 하던 게 많아가지고 저 법인 하나 차리려고 보니까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번에 비법인 사단법인으로 차리기로 했거든.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친구한테 하라고 그랬어. 꼬셔가지고 어제 그래서 닭도 한 마리 사줬어. 야 요즘에 생맥주가 5,000원이냐? 한 잔에? 500cc가? 헐 대박 5,000원. 세 잔씩 먹었거든? 세 잔씩 먹고 그 치킨을 한 마리 먹었어. 25,000원짜리 치킨을 먹었어. 세 잔씩 먹었어. 그러면 5만 얼마가 나오더라고. 그럼 계산이 안 되잖아. 내가 그런 걸 계산을 잘 안 하고 술 먹으면 나는 그냥 끊고 나와. 근데 그날은 세 잔밖에 안 먹어서 숫자가 눈에 바로 들어온 거지. 이상하다. 내가 세 잔 먹고 제가 세 잔 먹었는데 그럼 2만 5천 3만 원 치킨이 그럼 업그레이드 3만 원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나온 건데. 그래서 얼마나 물어보니까 야 500cc 5,000원이래 요즘에. 그러냐? 아 그랬구나. 나 몰랐어. 안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자. 그래서 이거는 주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 근데? 주식회사 설립은 했니? 했지? 3장까지 했냐? 했잖아. 정관 작성.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등록을 하면 돼. 근데 이제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조직에 맞게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넘어가자. 발기설립의 절차. 발기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서면으로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해야 된대. 그래서 발기설립이 했잖아. 그지? 그 발기설립이랑 똑같은 거 하나 뭐 있었어? 다른 거 하나 뭐 있었어? 모집설립. 모집설립은 뭐야? 주식이 퍼뜨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야 주식회사가 뭐야? 주식회사가 뭐야 얘들아?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성립되려면 주식이 있어야 주식을 누가 사줘야 된대. 그래서 주식회사야. 그럼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주식을 다 사줘서 설립이 된 회사래. 그러면 모집설립은 뭐야? 주식을 뿌려놓고 그걸 사줄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회사를 차린대. 어떤 게 쉬울까? 어떤 게 쉽겠냐? 야 발기설립이 쉬울까? 모집설립이 쉬울까? 앞에 앉아.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발기설립이 쉽지. 지 돈으로 그냥 차리면 돼. 발기인들이 돈이 많잖아. 내가 준호랑 차리면 준호 반, 내 반 이렇게 해가지고 발기설립하면 쉬운데 예를 들어 만약에 둘 다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을 다 브리핑해가지고 주식을 사줄 사람 모아야 되면 주식은 뭐야? 투자자를 모으는 거야 얘들아. 투자자를 모으는 거라고. 아니면 주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채권을 팔아도 돼. 오케이? 채권은 나중에 회사를 차리고 나서. 그리고 발기설립이랑 저기 모집설립 좀 보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 그리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설립등기 몇 페이지야 이거? 212페이지 설립등기 할 때 모집 설립? 몇 페이지야? 205페이지? 잠시만. 하다 말았다고? 잠시만. 알았어. 여기 보자. 205페이지. 여기 있다. 모집 설립의 절차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집 설립은 주식의 인수가 첫 번째인데 발기인들이 설립한 주식의 총수의 일부를 서면으로 인수하고 그리고 인수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주를 모집하는 거야. 일부는 발기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모집한다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지? 그래서 주주를 모집할 때는 주식의 청약, 예를 들어서 법정사항에 기재한 주식 청약서 두 통을 인수할 주식 종류와 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서명하면 되는 거야.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청약자는 회사 조직의 대표,
최사 조직의 대여와 청약의 조건을 알게 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 청약서를 주식 청약서에 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청약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 인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취소의 제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서 주식 인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무효로 되지, 이거는 악의가 아니라면, 발기인이 악의가 아니라면 청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로 되지 않고, 그리고 밑에 보면 회사 설립 후에는 주식 청약서 요건이 흔결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식 인수를 무효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근데 여기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창립통회에서는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 설립 전에 또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밖에 되는 경우가 있긴 해. 여기 보면 청약자, 의사무능력자거나 제한무능력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이나 제한무능력은 누구야? 제한무능력자는 누구게? 그렇지. 똑똑해졌네. 그런 경우에는 된대.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법률행위에서 다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주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 안 된다는 거야. 내 거는. 네? 내 거는. 한번 뽑아도 될까요? 아니야. 그냥 하면 뭐 소리야. 그래서 청약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거나 제한 무능력의 경우에는 여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리고 가설인이나 타인 명의의 주식 청약. 이 타인 명의의 주식 청약은 되니? 가설인, 가명의 어때?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가족의 명의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떨 것 같아? 가공의 인물의 명의를 하거나 될까? 이거는 나중에 주식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해.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식 인수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가족이나 사용이 심지어 죽은 사람 가설인 즉 가공인물 명의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납입 의무자가 주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주는 도대체 뭐야? 주주는 도대체 뭐냐? 그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그럼 뭐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냐? 어때? 느끼한 네가 한번 설명해봐. 못하죠. 그지? 내 얼굴 작아졌지? 네. 작아졌지 얼굴. 네. 네. 내 와. 혹시 무슨 마사지 받으셨어요? 그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회생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변화가 없어도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네. 네. 맞다. 뭔가 좀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지? 네. 알았어? 혹시 무슨 마사지 받으셨어요? 볼턱스 말았어. 얼마나 주고 받으셨어요? 35,000원. 되게 싸게 받으셨네. 야, 턱만 맞으니까. 턱이 가늘어질 것 같구나. 근데 있잖아, 처음 맞고 온 날은 엄청 가늘어졌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치킨 먹어가지고 부른 거야. 다음 주에 보면 더 빠져 있을 거야. 넌 진짜 솔직한 애야. 근데 너 이거 끝나고 나서 자주 연락해. 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 나 딴 데 가면 처마다 죽을 것 같아 너. 알았지? 근데 어쩌다 술에 파션 주셨어요? 여기? 네네. 원래 계속 아팠었어.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뛰어가다가 인대가 늘어났어. 얘기 안 해줬구나. 그래, 그래서 가설인이나 가명이나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나 타인 명의로 주식의 청약을 했을 경우에 의결권 행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명의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납입 부분에 관해서는 상법의 명령 규정이 있는데 가설인 같은 경우에 명의 주식 이거 넘어가고 주주의 확정 가설인 가설인 넘어가고 주식의 배정이나 인수 주식 청약자 중에서 누구에게 주식을 배정할 것인가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대. 그 주식 청약자가 많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주식을 배정할지 발기인이 정할 수 있대. 그래서 주식 청약자 중에서 누구에게 주식을 정할지는 근데 발기인이 누구냐 얘들아? 그렇지, 설립 초기 멤버.
핵심 멤버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발기이다. 이제 내년에 한다. 근데 어떻게 돼? 잘 될지 모르겠네. 무슨 회사예요? 교육법인? 오, 멋있어요. 멋있어? 네. 니도 할래? 아니요. 왜? 직원 거기는 시켜줄까? 되게 귀찮다고 들었어요. 네가 이러니까 빨리 왔었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는 저 여기거든? 여기거든? 네. 돈이 없어. 저번에 회사를 말아먹어서 돈이 없어. 요거야. 네. 근데 좀 있으면 이걸 할 거거든?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네. 이거 좀 벌어, 이걸 하다가, 네. 그, 나라의 사업을 좀 많이 따면 이쪽으로 옮길 거야. 네. 이게 알겠지? 절차가 이래. 그렇게 가는 거야. 처음부터 일로 가는 건 어려워. 네. 야, 누구냐, 걔. 저기 백종원도 처음부터 걔가 그렇게 가진 않았었어. 백종원 조용하더라. 그치? 그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는 이제 발기인들이 결정한대. 그래서 발기인들 주식 배정으로 모집 주주에 대한 주식 인수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자는 뭐야, 얘들아? 출자는 뭐야? 자본을 투자하는 걸 출자라고 하지. 출자 이행은 전액 납입주의. 전액 납입은 뭐야? 내가 주기로 한 돈이 있으면 다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출자 납입을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정관에 회사의 주소를 쓰잖아. 그러니까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 소재지나 이런 데 하는 게 맞아. 돈과 관련된 것들은 사업 소재지에서 주고받는 게 맞아. 그래서 회사 설립 시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 발기 지체 없이 주식 인수자에 대해서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전액을 납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납입은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 장소. 그러면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 장소는 대부분 어디일까? 회사겠지. 그래서 여기 청약서에 서류에 적혀 있는 납입 장소에 내면 됩니다. 납입 장소 뭐 은행을 넣어도 되겠지. 뭐.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납입 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통모 가장 납입. 이거는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받아서 납입금을 충당했을 경우 이게 무슨 얘기야? 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예. 예를 들어 자기 돈이 아닌 경우에 설립 후에는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고는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납입 가장을 통모 가장 납입이라고 하는데 영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그 정도. 그래서 얘를 좀 보면 밑에 얘는 넘어가고. 위장납입. 일시 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 위한 납입, 위장납입 좀 보면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해서 납입금을 내고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은행으로부터 이를 인출해서 변제하는 방법. 이건 뭐냐? 위장납입이라고 하는데 그 효력은 학설 대립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건. 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회사가 이만큼 돈이 없는 건데 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하고 도로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바로 갚아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회사가 깡통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제3자에게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회사랑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사기야.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있대. 형사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해배상 책임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판례 입장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정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가지고 판례가 나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그 정도라. 이거는 도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야, 돈이 없으면 집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깡통정세 이런 거 하면 되냐? 그거 비슷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집이 깡통이야. 깡통 그거 뭐라 그러지? 집을 전세금으로 채워가지고 집을 산 사람. 깡통전세냐? 그게 깡통전세. 그러면 거기서 누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입주자가 손해를 보는 거야. 걔는 돈을 못 빼갖고 가잖아.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나 보다. 보자. 쭉 넘어가서 창립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립총회 주금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고 난 발기인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창립총회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주식 인수인이라는 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주식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립할 때 와야지. 그지?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거잖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표가 하나 있다는 거야. 뒤에 보면 주식과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주식 1주가 100만 원이야.
그럼 네가 50만 있고 내가 50만 원 있어. 그러면 너랑 나랑 50만씩 나눠서 살 수 있냐? 못 사? 살 수는 있어. 살 수는 있는데 그 주식의 명의는 한 사람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걸 하려면 둘 사이 계약서를 써야겠지. 너랑 나 사이에. 뭐 그런 얘기도 뒤에 나와. 그러니까 주식은 1주당 1인이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1주당 1인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1주당 1인이 사고 1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그냥 상식이잖아. 그냥 상식.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에 회사에 의해서 의결 기관으로 성립 후에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창립총회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집, 운영, 의결의 하자, 종류 주주총회 등에 의해서 뭐 이런 것도 있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창립총회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된대. 창립총회 결의. 창립총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대? 굉장히 좀 까다롭대. 출석한 주식 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인수한 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하는 다수가 해야 된대.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지. 그리고 이들의 권한은 창립총회의 권한은 뭐 여기서 뭐 첫 번째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발기는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보고서의 내용에는 주식의 인수나 납부에 관한 사항, 제반 사항들이 있어야 되고 뭐 변경이나 뭐 이런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설립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둘째 창립총회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에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 법령, 정관 등에 위반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를 보고해야 된다. 이게 조사와 감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때 변태 설립 사항 뭐에 관해서 발기 설립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돼. 야, 봐봐. 변태 설립 사항에 관해서는 발기 설립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 야, 이게 근데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잠시만. 이사, 감사, 취임 후에 직접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정관을 폐기해야 되고 이때 변태 설립 사항에 관해서 발기 설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창립총회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뭐 2주 이내에 주식을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을 발기 설립에서 뭐 한다. 뭐 기타 등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리고 설립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설립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설립 등기는 발기 설립을 하고 모집 설립을 할 때 뭐 이렇게 그게 다 되면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야. 발기 설립을 할지 모집 설립을 할지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법인을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설립 등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설립 등기 보고 자격이 되면 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설립 등기는 여기서 보면 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뭐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야 설립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야 법인이 등기가 됐어. 그럼 뭐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거야? 법인격이 생기는 거지. 법인격이 생기면 어떻게 된 거야?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내가 뭔가 잊어버리면 그 헌법세야 청구권, 재판 청구권 이런 것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 중인 회사로부터 성립되는 전자의 권리 의무가 후자에 승기되고 주식 인수는 주주가 되고 설립 중인 회사, 이사, 감사는 성립 후에 회사의 기관이 된다. 뭐 그 밖에도 설립 등기 후에는 주식의 인수, 무효, 취소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권리 양도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거고 찾아보면 되는 건데 일단 큰 줄기는 알고 있어야 돼.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얘 설립 등기를 하면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회사랑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또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설립에 관한 책임.
회사 설립 시에 발기인의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발기인은 초창기 멤버잖아. 초창기 멤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회사의 초창기 멤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사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수익 구조를 만들어 어떻게 해? 그렇지. 돈을 잘 어떻게 굴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한 자본금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그래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시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유령주나 사무처고에서 20대 인수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를 받지 않고 청약 주식 등 이거는 뭐야?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첫 번째 유령주 사무처고에 의한 인수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제한 능력자가 누구야?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청약된 주식은 뭐야? 취소잖아. 취소나 무효잖아. 그러니까 이건 종이 조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식이 계약 청약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본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누가 채워야 돼? 발기인이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기인은 자본금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발기인은 시작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알겠지?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지? 그래서 또한 설립 후에 납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발기인이 연대해서 그걸 납입해야 된다. 발기인은 미납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발기인은 미납주주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유령주도 아니고 사무차고에 영향 것도 아니야. 정상적인 청약 계약서를 썼는데 이 새끼가 돈만 안 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돈을 넣고 회사를 설립해야 되니까 돈은 넣고 네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너희 대신 돈을 넣었으니까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구상권이야. 그리고 설립 무효. 발기인이 자본금 충실 책임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인수나 납입의 경미한 경우뿐만 아니라 흠결이 커서 이게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잠시만 있어봐. 발기 자본금 충실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인데 발기인은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야, 발기인은 예를 들어서 무한 책임이야, 유한 책임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무한 책임이야. 발기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일을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회사를 차리는 거잖아. 그냥 무한 책임 사원은 아니지만 무한 책임 사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발기인은 회사 설립할 때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제대로 일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발기인은 회사에 가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건 뭐야? 개인 재산을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야. 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임무 혜택는 예가 나와 있어. 예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설립 비용을 가다하게 지출한 경우, 설립 사무를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르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대. 그래서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얘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 나중에 회사 차릴 때 잘 알아보고 해야 돼. 그때 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할 책임진다. 여기서 해태한 경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아까 보여줬지. 여기서 예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설립 비용을 가다하게 지출하거나 설립 사무를 특정인에 위임해서 일을 그르친 경우에 제3자가 손해를 봤대. 그럼 제3자한테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기인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 설립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한 일이 있었다면 그 둘에게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의미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책임으로 본다는 건 얘가 횡령을 했다는 거야. 그지? 횡령,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횡령을 해서 형사상 횡령이라고 확정이 되게 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거고,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거고, 불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면 뭐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형태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학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횡령으로 밝혀지게 되면 불법행위에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횡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관에서 이런 해태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게 해태한 행위 요것만 증명하게 되면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되겠냐 이게? 소송해야지.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맞다는 거지. 책이 너무 많이 적혀있다, 그지? 회사 불성립 시 만약에 회사가 성립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기인이 회사를 한다고 해서 제3자도 개입이 되고 그 주식도 다 팔고 이랬는데 회사가 성립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연대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회사의 설립에 관해서 지출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대. 그래서 발기인에 의해서 경솔하게 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과실연대 책임이래. 그러니까 발기인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이게 회사가 잘 되면 대박 나는 건데 못 되면 싹 다 책임지는 거야.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알겠지? 그래서 무과실연대 책임이래. 그래서 책임의 구체적인 예로는 주식을 산 주식 납입금이나 청약 증여금 이런 주식과 관련된 거, 주식 청약과 관련된 그런 것들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회사 설립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했던 채무, 회사 설립과 관련된 모든 채무에서 발생됐던 채무 뭐가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사고, 건물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 감사, 공중인, 감정인의 책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만약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대. 회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이게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책임을 지는 거야. 법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보자. 검사인의 책임. 검사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은 변태 설립 사항 등을 조사해가지고 법원 또는 창립총회에 이를 보고했네. 그러니까 밖에서 그 단체를 제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뭐 감사? 안으로 치면 감사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런 것들. 유사 발기인 책임 이거 넘어가자. 그리고 회사 설립의 하자. 회사 설립의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 설립에 하자가 생겼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설립 무효로 하거나 아니면 하자를 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만약에 뭔가 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데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하자를 메꾸거나 아니면 그 일을 때려치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나 보자. 회사 설립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서 성립되면 이를 경우에 따라 상법에서는 쭉 내려가서 설립 무효 규정이 없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객관적인 한자라고 하면 설립조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강행벽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반하는 것을 예를 드는데 그 정관을 작성하지 않거나 창립통회를 하지 않거나 검사인에 의한 조사가 없거나 검사인은 법원에서 보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조사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 설립 등기에 무효 원인이 있을 것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냐 잘.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설립 무효의 소를 진행해야지만 이게 설립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나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해서 회사가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돼. 예를 들어 위에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회사야. 그리고 강행벽구나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 개지랄이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회사가 아니야. 그러면 이 설립을 무효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되냐. 이사나 감사는 어떻게 책임진다 그랬냐 안 진다 그랬냐. 진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가 가게 되면 내가 다시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 발기인이 이사랑 감사랑 이런 사람들 하잖아. 그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회사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그치, 피해가 계속 커지면 나중에 내 재산을 다 뱉어야 되잖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설립 무효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 얘기야.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외에는 설립 무효를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설립 무효 판결이 나게 되면 야 설립 무효 판결이 나면 회사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원고는 뭐니 얘들아?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야. 그리고 피고는 소를 받은 사람이 피고야. 오케이.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면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그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결이 나면 그때서부터는 지도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쭉 넘어가서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는 거지. 연대에서 책임지는 거지.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부존재하는 경우는 뭐야? 설립 절차에서 하자가 생기거나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런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목차가 많아 얘는? 이 책은? 보자. 주식 하자. 목차가 너무 많아서 한번 투정을 부려봤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주식 보자. 주식이 뭐야 얘들아? 주식이 뭐니? 그렇지. 주식은 일종의 주식은 일종의 그 투자금이잖아. 그지? 그 회사에 투자금을 주는데 뭔가 표시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보자.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자. 주식은 중요한 게 주식과 자본금과의 관계야. 주식과 자본금은 어떻게 관계는 액면 주식이 있고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1. 주식을 발행한다. 2. 채권을 발행한다. 3.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응? 둘 다. 아니 주식 채권 다요. 그렇지. 근데 주식회사니까 주로 주식을 발행하겠지. 채권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지. 그래서 그게 주식과 자본금과의 관계야.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바로 차리면 되는데 자본금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주식을 팔아서라도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액면 주식은 일주당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걸 액면 주식이라고 그래. 그럼 무액면 주식은 뭘까요? 반대말인데. 야이씨. 야, 액면 주식은 일주당 정해진 금액이 있대. 그러면 무액면 주식은 뭘까요? 그래,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무액면 주식이지. 오케이?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주식에 일주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액면 주식이고 예를 들어서 금액 표시 없이 일주라고 돼 있으면 그게 무액면 주식인 거야. 오케이? 무액면 주식 그럼 난 무액면 주식 못 봤는데. 그래서 겁날 것 같다. 그지? 주식의 가격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 주가 조작 같은 거 한 애들한테 물어봐야겠지? 그래서 주식 불가분의 원칙. 두 번째, 이번에 나온 주식 불가분의. 야, 주식 불가분이래. 불가분이 뭐야? 불가. 가능하냐? 분해하는 게. 주식을 쪼개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잖아. 주식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주식 일주를 쪼개서 여러 사람이 가지는 게 가능하냐? 되냐? 안 된다잖아. 불가분의 원칙. 주식 가능하냐? 분해하는 게. 불가분이래잖아. 그럼 안 된대. 오케이?
주식 불가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둘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교수님 응. 그 교육법 어?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 교육법이 뭐 인터넷 강의 제공하는 그런 거예요? 인터넷 강의 모르겠어. 인터넷 강의까지 아직 생각 안 해봤고 네. 내가 원래 지식재산이 저기 뭐야 그 석사는 민사법이고 박사는 지식재산이거든. 그래서 지식재산을 좀 가르쳐 볼까 생각 중이야. 너무 어려가지고 안 했었는데 너무 어려서 안 했는데 민사소송법 이런 절대 안 하는데 내년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될지 모르겠어. 민사소송법 너무 어려워. 또 바뀌었더라고. 맨날 바뀌어. 보자. 그래서 쪼개는 게 불가능한데 이게 쪼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결권을 쪼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살 수는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살 수는 있는데 의결권 하나라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결권을 쪼갤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주를 쪼개서 여러 사람이 나눈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주식을 산다고 했다면 살 수는 있는데 한 사람 명의로 사야 되고 그리고 주권도 하나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는 사적인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거는 상법에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둘 사이에서는 할 수 있겠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주식 분할의 개념. 야, 주식 분할 되냐? 네, 되죠. 주식의 분할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일주를 더 작게 쪼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주가 5만 원인데 5천 원으로 일주가 만약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10개로 10주로 쪼갤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주가 뭐 예를 들어 잘못하면 이게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있어. 책 좀 보자. 주식 액면 주식 불가분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이나 재산의 변동이 없이 발행 주식을 세분해서 그 주식이 증가시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주를 3주를 분할해서 발행 주식을 3배로 늘린다. 그래서 이는 주식 병합하는 것과 합치는 것과 반대이며 자본금에 불변한다는 점에서 후순하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얘기해서 쪼개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주식을 가격이 비싸니까 쪼개주는 거야. 이건 가능하냐는 거지. 주식 분할. 이건 돼. 이거는 왜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 주식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 안 사면 주식이 돌지가 않아. 그러면 회사가 자본금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된대. 그 주식을 낮춰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투자를 많이 할 개미들을 모으는 거지. 그지? 뭐 그건 될 것 같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1,000만 원, 100만 원 뭐 삼성 주식은 요즘 얼마냐? 삼성 주식 10만 원이지. 10만 원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한 주만 살 수는 없잖아. 그지? 그지? 한 주만 살 수는 없는데 주식이 너무 비싸니까 삼성 주식은 꿈도 못 꾸잖아. 근데 한 주씩 사 얘들아. 삼성은 내가 봐서 절대 안 망해. 교수님 삼성을 얼마 넣었어요? 아 말하지 마. 옛날에 삼성을 이빠이 넣어놨었거든. 네네. 삼성 주식 계속 떨어지더라. 뺐지. 요즘에 계속 올라가기 지금. 근데 지금 못 사겠어. 금도 내가 좀 사놨다가 한 60만 원대 팔았거든. 80만 원이 됐어 지금. 그래서 나는 그냥 소소하게 살려고. 돈이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래서 지금 주식 좀 사놓은 게 있는데 걔는 그냥 묻어놨어. 그냥 없다 생각하고. 또 어려우면 찾아 쓸 수도 있어. 요즘 또 어려워지려고 해. 친구가 돈이 없대. 회사를 차리는데 속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주식의 공유 볼게. 주식의 공유. 여러 사람이 공유는 뭐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게 공유잖아. 그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공유야. 그치? 이거 돼? 이건 아까 쪼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너랑 나랑 공유로 사는 건 너랑 나랑 쪼개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건 되는데 공유로 사는 건 되는데 그 주주는 한 명밖에 안 된다. 대표자 명의 하나로 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이 2명이서 주식을 일주를 샀다면 대표자 1명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불가분의 원칙 그거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종류주식은 쉬었다 하자. 커피 한잔 먹고 하자.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농담을 한 소리. 에휴, 너